자, 그러면 이제 건축법을 나가면 됩니다. 건축법은 7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문제? 7문제. 자, 그래서 여기는 건축법은요, 한마디로 개별 규제법입니다. 개별 규제하는 거예요. 왜 개별 규제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는요,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 하죠? 대지 있겠고, 그 다음 여기에 도로가 있겠고, 거기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가장 주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건축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조도 있겠고, 설비도 있겠고, 용도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겠고, 여기 있는 대지가 있겠고, 도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이것들 규제하는 거예요. 안전, 그 다음 기능, 미관, 환경, 이걸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한 규제법이 무슨 법이다? 건축법. 그래서 여기에 규제에 여기에 적합하면 풀어주는 걸 허가. 그래서 사업법은 아닙니다. 절차법은 절차법이지만 무슨 법이 아니야? 사업법이 아니야. 그래서 수용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깁니다. 수용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한마디로 이 규제를 갖다가 여기에 맞춰서 풀어주는 허가 절차를 규정한 법이 무슨 법이다? 건축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건축법이란 이런 뜻이다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 건축법은 어떻게 할 거냐? 자,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 그다음에 건축법의 적용 행위, 그다음 건축법의 적용 대상 지역, 이걸 위주로 해서 용어 정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위주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이건 위에 거는 건축법의 목적입니다. 따지면. 그래서 건축물, 구조, 설비, 용도 규정, 대지와 도로의 안전기능, 미관, 환경을 확보해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한 법이 무슨 법이다? 건축법이다. 는 용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의 중에서 보면, 자, 이제 요거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할게요. 자,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은 대지란 말이 있어요. 자, 뭐가 있다? 대지. 두 번째, 건축물. 세 번째, 공작물. 기타.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 건축법의 적용 행위는 건축, 대수선. 그 다음 용도 변경. 그 다음 리모델링.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건축법의 적용 지역은 전면 적용이 있겠고, 전면 적용 지역이 있겠고, 일부 적용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대상으로 용어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안 하는 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조심할 것이 뭐가 있냐면 교재 이제 372페이지에 오면 5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지하층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지하층이란 말을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 용어 정리 중에서 기타부터 용어 정리 하겠습니다. 자, 뭐가 있더라? 지하층. 여러 차례 출제됐어요, 지하층은요. 가장 단순한데 왜 그러냐? 가장 문제 푸는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하층이란 말은 제가 지금 건물을 단면으로 다 잘랐는데요. 자, 이거 몇 층짜리 건물 같아요? 응? 아직 몰라요. 그죠? 뭐가 없기 때문에. 그 지표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표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게 지표면이 A와 B가 있어요. GL. 자, 그러면 아직도 이거 지하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바닥 윗면서부터
다음 층 바닥 윗면까지 요 놈을 갖다 뭐라 하죠? 층고, 층 높이. 한자로 층고로 우리 걸 풀었으면 층 높이 그래요. 그게 요 놈을 갖다 H라고 하면 자, 여기 바닥면이 지표면 아래 있잖아요. 그렇죠? 아래 있는데 A와 B가 꼭 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평균 높이를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요게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그러면 지하층이란 말이에요. 해당 층 높이에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왜 평균 높이라 그러냐? 여기 A쪽과 B쪽이 꼭 같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거 이상이면 된다. 그럼 요 높이가 H가 예를 들어서 요게 4m라면 만약에 요놈을 X라고 합시다. 몇 m 해야 돼? 적어도 2m 이상이 돼야 되겠지. 그렇죠? 1.5m면 뭐가 되죠? 아니 1층 그러면 되지 뭘. 아니기는. 지하층은 아닌 거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하층은 1층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여기 지하층은요 우리가 층수 산정에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알겠죠? 높이 산정에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자 용적률 산정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면 연면적 산정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거 얘기 안 하고 이거 물어보면 또 안 들어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네, 자 연면적 산정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건축물에 그걸 한자로 일동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건축물에 바닥 면적을 모두 합친 걸 뭐라 한다? 연면적.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하층이 중요한 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373페이지에 보면 주요 구조부가 있잖아요. 자, 무슨 구조부?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는 그냥 우리 암기 코드 가지고 끝냅시다. 암기 코드 가지고. 자, 뭐라고 하냐면 내기, 바보, 지주. 그러면 돼요. 내기, 바보, 지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냐? 내라고 하는 거는 내력벽. 자, 내력벽. 자, 요게 내력벽입니다. 요쪽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사이벽. 내 주요구조 아닌 겁니다. 사이벽.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시계 걸린 저건 뭐다? 사입기둥. 주요구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요게 내력이란 말은, 내력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 자꾸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견딘다. 뭐를 견디냐? 힘에 견디는 벽. 알겠죠? 내력벽. 그 다음에 기둥, 바닥. 근데 바닥인데 최하층 바닥이란 땅과 맞받은 것은요, 화재나도 뭐 위험성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최하층 바닥은 주요구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땅에 낮은 바닥. 알겠죠? 자, 만약에 이게 여기가 최하층 바닥이에요. 이게 여기가. 이것도 바닥이잖아. 근데 이건 주요구조지만 이건 주요구조가 아닌 거예요. 얘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보라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것을 뭐란다? 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면 보라고 한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우리가 근거를 갖다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이게 바로 기둥이라면 이게 보죠, 보. 기둥과 기둥 연결한 거. 알겠죠? 그게 봅니다. 그 다음에 지붕, 틀. 그럼 이 전체를 지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지붕 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이걸 갖다가 보조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준 얘는 지붕 틀이 아니라 얘는 한옥 같은 걸 뭐라 하느냐? 얘는 석가래라고 그래요. 얘는 주요구조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알겠죠? 석가래는 주요구조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쓸 때 지붕 틀이 이건 뭐냐? 주계단. 우리가 여기 있는 계단은 주계단 아닙니다. 이거는요. 피난 계단이야. 알겠죠? 여러분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게 주계단입니다. 피난층을 항상 알 수 있도록 직통. 알겠죠? 그래서 바로 주계단. 요거는 피난 계단. 여러분 이따 여기 신호시간 저쪽에 나가서 밖에 보면 특별 피난 계단이 다 있어.
여기 우리 건물 말고 저쪽에. 왜 그럴까?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유흥업소들 있잖아요, 조금. 또 그 콜라텍 뭐 비슷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게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피난층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특별 피난 계단을 조독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다중이 운집되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다중 이용 시설이란 말이죠. 저 앞에 있는 건물들 몇 개가. 그러면 그렇게 돼서 특별 피난 계단 주요 구조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걔를 갖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여기는 피난 계단, 저쪽에 바깥에 특별 피난 계단을 포함시켜서 주요 구조부 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용어를 그때는 걔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근데 원래 여기는 특별 피난 계단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 피난 계단이 됐든 피난 계단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않는데 만약에 얘를 포함시킨다면 뭐라고 글자를 쓴다? 주요 구조부 등 이렇게 쓰는 거다. 용어를 아시면 돼. 그 다음 거기 때 보면 이제 또 이따 배우겠지만 건축은 몇 가지를 건축이라 그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 다음 거기 때 리모델링 있죠.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대수선하거나 그 다음에 밑줄 쳐야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일부 증축인데 요번에 또 개축도 포함시킵니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돼. 일부 증축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시킨다? 개축. 이렇게 된다. 그렇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고 거기 도로는 보행과 과했다 밑줄. 바로 보행이 필수란 얘기입니다. 필수. 그 다음에 이제 건축주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설계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15번에 공사감리자 동그라미, 16번에 시공자 동그라미. 몇 개를 동그라미 칠했으니까? 4개. 이놈들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건축 관계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자? 건축 관계자. 그 사람을 4명을 건축 관계자. 건축주,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이 사람을 건축 관계자. 그 다음 이제 특별 건축물 뒤에서 할 거니까 상관없고, 이제 건축물에서 무슨 건축물이 있습니까? 고층 건축물이 있죠. 무슨 건축물? 고층 건축물. 자, 우리가 고층 건축물 등이 있는데,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원래는 건물을 갖다 보면서 왜 이걸 갖다 고층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지표면인데요. 자, 이것이 30층 이상이거나 4, 3, 12, 120m 이상이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하면 무슨 건축물을 한다? 이 위에 거를 무조건 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층 건축물. 알겠죠? 30층 이상, 120m 이상 고층 건축물. 근데 이 고층 건축물을 다시 둘로 다 나눌 수 있어요. 왜 나누냐? 바로 안전 때문에 둘로 다 나누는 거예요. 둘로다가 나눌 때 어떻게 나누냐? 50층 이상이거나 그 중에서 고층 중에서 50층 이상이거나 4, 5, 20 그러니까 200m 이상. 왜냐면 하나의 층수가 4m입니다. 4, 3, 12, 4, 5, 20.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놈을 뭐라 그럴 거냐? 요놈을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무슨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그러면 여기 고층 중에서 고층 건축물 중에서 요 사이에 속하는 애를 뭐라면 준, 초, 고층 건축물. 굳이 나눈 이유가 바로 안전 때문이라 했어요. 화재가 났을 때 피난 안전 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를 나눈 것은 바로 피난 안전 구역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뒤에서 배우겠지만 초고층이다 그러면 30개 층마다 하나의 피난안전구역을 도둑돼 있고, 준초고층은 고층이 초고층이 아니니까 그 층수의 절반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5개 층에다 누적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외우지 말고 뒤에서 또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눈지만 이해하면 돼요. 뭐 때문에 나눴다? 안전. 그것 때문에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실내 건축물 나왔는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 넘기세요. 넘기시면 이제 다른 것 없겠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것이 있어요. 자, 이제 거기 있는 것 중에 378페이지를 이제 잠시 쉬었다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쪽에 있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서부터 나갈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다 지워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제 보면 378페이지 건축물의 적용 대상물 나가면 되겠습니다. 보면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 중에 첫째를 보면 건축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건축물이라는 건 반드시 우리가 꼭 조심할 것이 토지의 정착이란 말을 꼭 해줘야 돼요. 근데 요새 이제 좀 일부가 개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정착돼 있다 할지라도 부유식 건축물이라는 게 있어요. 부유식. 물에 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한쪽은 고정이 돼 있잖아요. 왜 돼 있고. 그러면 이럴 때는 정착돼 있지만 고가도 있겠고 지하도 있습니다. 다 될 수 있어요. 고가도 될 수 있고 지하도 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 같으면 지하 상가 같은 게 있잖아요. 건축물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기둥 또는 우리가 됐을 때 벽 둘 중에 하나가 있다. 만약에 요것만 있다면 공작물입니다. 요것만 있다면 무슨 물? 공작물. 그러면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지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시험지에 봤을 때 문제를 보면 지붕과 이게 바로 필수란 얘기입니다. 지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딸린다는 것은 부수에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문, 담장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딸린 대문이나 담장도 역시 뭐라고 보시면 건축물이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봅시다. 이 지붕이 없이 대문 또 기둥 벽 이걸 했다 그러면 공작물을 축조한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건물이 있는 데다가 대문 담장을 쌓게 되면 얘도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축이 되는 거예요. 법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럼 건축물이 있으면 바로 지붕입니다. 지붕하고 우리가 요놈하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자, 공작물과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지붕입니다. 그래서 공작물 중에서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공작물 넓은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물이 중에는 지붕이 있는데, 그럼 지붕이 있으면 모두 건축물인데,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붕이 있더라도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3차례 출제됐죠? 작년에도 출제됐고. 그렇죠? 그러면 자, 지붕은 있지만 건축물은 맞지만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이 있단 말이에요. 왜? 건축법을 적용받으면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가지면 그게 등장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건축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등장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암기 코드로서 철수는 고문관이라고 하면 돼요. 철수는 고문관. 알겠죠? 그래서 철수는 고문관 이렇게 외웠던 것은 뭐 때문이냐? 자, 철이란 건 철도 운전 보안시설. 자, 무슨 시설? 철도 운전 보안시설. 그러면 자, 동대구역 건물은 건축법 적용받을까 안 받을까? 응? 당연히 받죠. 걔는 운수시설인 거예요. 운수시설. 또 요새는 보면 백화점과 그걸 같이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판매시설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적용받는 거예요.
근데 동대구역 안에 있는 플랫폼, 알겠죠? 그걸 건너가기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 예를 들어서 지하등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 같은 건 들어가지 않고,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우리가 급탄, 급수시설 같은 게 있잖아요. 옛날 것 같은 데 보면, 알겠죠? 그런 거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철도 운전 보안 관련 시설은 적용받지 않는다. 알겠죠?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하천법상에 있는 수문 조작실. 하천법상에 있는 수문 조작실. 자, 그래서 우리가, 4대강 사업은 보를 만들었잖아요. 그 뭐 만들 때 그 수문 조작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도 건축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보면 휴게소 있잖아요. 건축법 적용받아 안 받아? 받는 거죠, 그거는요. 통행료 징수시설만. 자, 그 다음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가지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상 지정, 가지정. 그 다음 간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이동이 용이한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뭐를 갖다 볼 수 있느냐, 창고 등을 쓰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도 오늘날 보면 그 컨테이너를 응용해서 집 짓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당연히 적용받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이동이 용이하다는 걸 표시해주면 건축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끔가다 컨테이너 밑에 작은 바퀴라든가 아니면 너트 볼트를 갖다 일부러 붙여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와서 단속 왔으면 나 이동할 수 있는 거다 하면 정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속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이동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은 나중에 이제 종류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대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대지. 그럼 대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간음동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땅이다. 자,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이고 답이고 대고 과수원이다. 그럼 이 중에 대지가 어느 겁니까? 모두 다가 된다고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 여기에 어디든 간에 건축이 가능하다면 대지가 되는 거예요. 지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란 말은, 자, 관음동이라는 건 뭐예요? 지번부의 지역이죠. 그럼 여기에 사라는 건 지목이 보였잖아요. 그죠? 아니, 지번이. 그럼 지번이 보여준 걸 뭐래요? 필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1필지가 1대지가 되는 거예요. 1필지를 뭐라 한다? 1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1필지 1대지라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 걸쳐서 건축하겠다. 그러면 몇 필지였죠? 2필지지만 이걸 뭐라 볼 수 있어요? 하나의 대지. 그래서 이러면 2필지가 하나의 대지가 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자, 여기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이 엄청 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여기다가 주거용을 짓게 된다. 그러면 자, 얘는 1필의 일부가 뭐가 되죠? 하나의 대지가 되잖아요. 법적으로 얘는 지목이 대가 되는 거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랑 이거 차이점 있잖아요. 이거는 1필지의 일부가, 이건 2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대지. 원칙적으로 1필지가 1대지인데.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또 뭐라고 보시냐면, 만약에 이 옆에, 만약에 읍내동 100번지가 있어. 그러면, 자, 얘랑 얘는 여기에 이렇게 걸쳐서 집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응? 자, 여기는 무슨 동이야? 가남동이고, 여기는 읍내동이고. 그러면 집 지을 수 있어, 없어? 왜 없어요? 있어요. 자, 합필은 할 수 없지만, 알겠죠? 취반이 연속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단지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가 같으면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간정보의 구축물 관련 법률에 따른 1필지의 성립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냐? 자, 만약에 이거 봅시다. 여기가 대야, 여기가 도로야, 여기가 대야. 그러면 이 소유자가 동일해. 소유자가 동일해. 소유권이 같아. 그럼 여기는, 자,
여기다가 건물을 칩니다. 자, 여기다가 건물을 져요. 그리고 여기다가 연결복도를 연결해 놨어. 그러니까 몇 개의 대지죠? 3개의 대지야? 응? 2개의 대지요? 이걸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이 연속되지 않아도 연결복도로 연결돼 있잖아. 알겠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면에 걸려가면 여기 집안이 연속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하필 못하더라도 할 수가 있는 거고. 단 소유권과 소유권 외에 권리만 같으면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짧게 써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거의 필요 없어요. 나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 밑줄 쳐줄 것은 379페이지에 보면 거기 니은본의 끝에 보면 다만이란 말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이 다르면 제외가 되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비읍에 보면 끝에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필할 걸 조건할 때 뭐가 다르면 안 되죠? 소유자가 다르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 한 장 넘겨버리면 380페이지는 나눌 걸 전제 요건하면 뭐가 될 수 있느냐. 자, 이런 얘기죠. 제가 여기 보세요. 제가 땅 하나를 샀어. 내가 기획부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는 4필지로 나눠버릴 수 있어요. 어느 때? 사용 승인 때. 그러면 원래 한 필지였잖아. 근데 몇 개의 대지가 될 수 있어요? 4개의 대지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뭐 할 걸 조건할 때 분필. 하필은 하나의 대지가 되지만 분필하면 여러 개의 대지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된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건축물 대지에 쓰면 이제 무슨 물이 있죠? 공작물. 작년에는 안 나오고 재작년에 나왔습니다. 그럼 공작물이라는 말은 자, 이거는 원래 건축물과 차이점이 뭐랬어요? 지붕이 있느냐 없냐죠. 우리가 보면 자, 법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넓은 의미가 민법에 있는 거예요. 민법에 정착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정착물. 그 다음에 정착물보다 더 작은 것이 뭐죠? 이제 공작물이라 그래, 공작물. 그 공작물을 다른 말로 쓰면 시설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손을 탄 거. 그 인간의 손을 탄 것 중에서도 솟아있는 놈을 공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솟아있는 놈 중에서도 지붕이 있으면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생각할 때, 나눌 때.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건축물과 공작물인데 얘는 건축물과 차이점은 지붕이 있냐 없냐 차이를 했죠. 근데 다 공작물이 다 적용받는 게 건축물의 기능을 보완해 주는 것만 건축법 적용받는 거예요. 이때만 보완해 줄 때만. 그 우리가 건축법은 가장 중요한 게 뭘 갖다 한다 했어요? 안전이 중요하다고 했죠. 안전과 관련된 것만 건축법에 적용받아. 그 얘는 어디를 적용받을 거냐? 따로 법이 있어요. 자, 아까 넓은 의미에서 뭐라 한다 했죠? 시설물이라 했잖아. 그래서 시설물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능을 보완해주게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있는 얘 기능 보완을 해주는 것은 바로 일정하게 축조할 때 안전성이 문제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축조할 때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누구한테 신고하느냐?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그냥 대장, 저는 소관청이라고 써줄게요. 대장 소관청. 아까라고 본다면 시장군수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시장군수 누굴 얘기한다?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뭐 한다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안전 때문이라 했죠. 그게 우리 교과서에 보면 그 숫자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걸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끼리 암기 코드를 가지고 얘는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암기 코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람 성을 갖다 이렇게 숫자로 써서 죄송합니다. 자, 성씨가 오시고 이름이 태양이야. 뭐 태양? 오태양. 얘가 성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예요. 그래서 얘가 뭐랬냐?
바지를 30을 입어. 전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생각하는데 30은 어땠습니까? 말랐죠. 그렇죠? 날씬해요? 그럼 제가 똑똑하다는 소리네요. 제가 표준을 했잖아요. 자, 바지 30,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바지요. 바닥 면적 지하 대표인데 바닥 면적 30제곱미터 넘는 거. 알겠죠? 바지 30. 자, 이런 사람은 뭘 먹고 싶어 하느냐? 옹담이. 자, 옹벽 담장을 세게 바르면서 옹담이. 옹담이. 뭐 하고 싶으냐? 먹고 싶어. 탐욕. 굴뚝 같다. 그러면 되겠죠. 탐욕, 굴뚝. 탐욕이라면 탐욕. 그러면 하면 되겠죠. 탐욕, 굴뚝 같다. 그럼 뭐냐? 옹벽과 담장은 2m 넘는 거. 탑은 6m 넘는 거. 굴뚝도 몇 m 넘는 거? 6m 넘는 거. 굴뚝 같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좀 몸이 불어나면 딴짓해. 가서 동양화 그림 그려보는데 5광이 아니라 4광이 들어왔어. 그럼 4광 들어왔으면 치능이 날까 파능이 날까? 알았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4광이 들면 팔고. 팔고야. 알겠죠? 4광 들어면 무조건 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이지. 가장 중요해. 죽이는 게 중요해. 자. 그래서, 자, 봐주세요. 요 내용이 바로 뭐냐. 이쪽은 다 넘는 걸 얘기해요. 넘는 거. 그러니까 넘는다는 건 다른 말 쓰면 초과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유일하게 주차장인데 이하입니다. 그냥 이건 생짜로 단 거고.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앞에, 뭐가 있냐면, 그 병원이 있죠. 앞에 병원. 응? 그 뒤에 보면, 기계식 주차가 있어요. 기계식 주차. 자, 기계식 주차인데, 여러분들 보면, 철골조로 돼 있어가지고, 철골조로 돼 있어가지고, 주차 타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철골조로 돼가지고, 그냥 명맥사랑만 거기 세워놓은 거 있어요. 거기 한 번 다 주차돼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태까지. 왜 그러냐? 얘는요, 8m 이하가 되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받지 주차장법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차장법 적용받으면 저거 가동시키고 계속 안전점검 받아야 돼. 알겠죠? 그리고 여기 외벽을 갖추면 주차 타워가 되니까 주차장법 적용받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8m 이하인 경우는 주차장법 적용받지 않고 무슨 법 적용받는다? 건축법. 그러니까 대개 기계식 주차해놓고 거의 가동 안 해. 흉물성이 많아. 그게 왜 그러냐? 건축법 적용받는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초과하면 뭐 받는데? 주차장법 적용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유일하게 이하입니다. 이하. 그러면 시험장 할 때 이렇게 나오죠? 장난치지 않습니까? 자, 담장 2m면 축조 신고한다. 담장 2m면 축조 신고. X 왜? 이상이 아니라 초과지. 이상이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담장 6m다. 그렇지. 담장 6m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 그래서 옹담 2m. 자, 봐봐요. 다시 한번. 태양, 여러분들, 대개 보면 태양셀 같은 거 보면 갖다 해놓잖아. 농경지 같은 데 해놓지 않습니까? 높이 몇 m? 5m 넘는 거. 네, 지하 대표로서 바닥 면적 얼마? 30cm 이상. 옹벽 담장은 몇 m? 2m. 탑은 6m. 단 탑이랄지라도 광고탑은 무조건 4m야. 광고탑만큼 무슨 m? 4m. 네, 일반 탑 같은 거 뭐냐? 자, 여러분들 골프 연습장 보면 철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축조 신고한다. 네, 굴뚝도 6m 넘으면 신고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 고가 수조. 자, 물은 여러분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싸주는 게 있고 위에서 아래로 싸주는 게 있어요. 그럼 아래에서 위로 싸줄 때 쓰는 아래에다 물을 담그는 걸 지하 저수주라고 그래. 그 다음에 위에서 물탱크를 가져가지고 아래로 싸주기 위해서 물탱크를 받는 걸 고가 수조.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는 걸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만 아시면 문제를 쉽게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왔고 잘못 짝지은 거 나왔고 알겠죠? 여기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뭘 갖다 해야겠다?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 아까 했던 거 지하층하고 주요 구조물까지 한 거 아닙니까? 다음은 이제 뭐가 있다 보시면 건축법의 적용 뭐가 있죠? 행위. 적용 행위가 있어요. 적용 행위 중에 제일 먼저 볼 것이 건축이죠. 건축은 몇 가지를 건축이라고 했어요? 5가지를 건축이라고 한다. 몇 가지? 5가지. 그러면 그 중에 신축 있죠. 자, 여러분 봐봐요. 신축은 나 대지에다가 건물을 지면 당연히 뭐가 되겠죠? 신축이 되죠. 건물을 지면 당연히 신축인 거 알겠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보면 여기가 건부지야. 건부지. 그럼 건부지인데 신축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뭐 써놨겠지.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떨 거냐? 여기 있는 요 놈을 전부, 이게 가장 포인트고, 전부인데, 이거 갖다 뭐 할 거냐? 철거할 수도 있어요. 자, 뭐 할 수 있다? 철거. 아니면 멸실. 그럼 멸실과 철거 차이가 뭐야? 인위적이냐? 제한거냐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종전 범위 내 할 거냐, 크게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철거해서 종전 범위 내야겠다 그러면 개라고 써요. 개축. 뭐로 쓴다? 개축. 그 다음에 멸실돼서 종전 범위 내 하게 되면 재축이라고 써요. 다시 알겠죠? 재축. 그 다음에 여기는 크게 주면 예나 다 뭐라고 그런다? 신축.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만약에 여기 50평짜리를 철거해가지고 또 천재집에서 없어졌어. 그럼 기왕이면 여기다가 100평짜리를 줘. 알겠죠? 그럼 뭐 한 거다? 신축.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 가지고 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겠죠. 일부 가지고 크게 했으면은 증축이 되는 거지. 그렇죠? 뭐가 된다? 증축. 그래서 조심하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거는 가정. 만약에 여기 있는 가지고 일부 가지고 철거해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개축. 그러니까 개축은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되겠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여기 나대지인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먼저 대문 담장부터 쌌어. 자, 뭐부터 쌌다? 대문 담장. 그 얘는 주된 거예요? 종된 거예요? 종된 거예요. 딸린 거잖아. 지금 얘는 뭐 한 거지, 지금 우리가? 공작물을 축조한 거잖아. 그렇죠? 건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공작물을 축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건물을 쳤어. 그럼 나는 뭐 한 거죠? 이게 신축인 거예요. 이게 신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자, 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대문 담장 쌌어. 그럼 뭐 한 거죠? 증축. 왜? 딸리면 아까 건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법리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로 쓰는 용어랑 다르다는 걸 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해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개축은 뭐라 했어요? 종전과 동일 범위, 규모 내야 하는 것을 뭐라 한다 그랬어요? 개축. 그렇잖아요. 개축. 근데 이제 문제는 재축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가 문제된다? 재축. 그 재축은요. 자, 이게 원인이 천재, 지변 등에 의한다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 걔랑 차이점이 인위적이냐, 천재지변의 차이예요. 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천재지변에 의한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동시효과를 갖춰야 돼. 그래서 뭐라고 쓰냐? 연면적 합계가 뭐라 볼 수 있어요? 종전 규모 이하. 연면적 합계가.
그러면서 동시에 동수, 건물의 동수, 일동, 이동 세는 거. 동수, 층수, 또 뭐가? 높이가 역시 종전규모 이해해야 돼. 근데 여기에 단, 이 법이나 조례가 허용하면 초과할 수도 있어. 법령과 조례에 적합하면 뭐 할 수가 있냐면 초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소리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거를. 자, 그러면, 자, 만약에 예시를 들어줄게요, 예시를. 어떤 경우가 얘기했느냐. 자, 여기 보자고요. 여기 보면 건물이 두 동이 있어, 이렇게. A동이 있고, 자, 여기 보면 B동이 있어. A동은 2층이고 B동은 단층이야. 근데 얘네들의 각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야. 50제곱미터? 그러면, 자, 연면적이 얼마죠? 누가 그래, 연면적이 150이라고. 연면적이란 말 각각을 얘기해야지. 1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A동은 얼마? 100, B동은 50. 그럼 이걸 합치면 뭐라 그래야 돼? 연면적 합계가 150.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것 서로 또 흔들리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하나의 동의 바닥 면적 합친 걸 뭐라 한다? 연면적.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대전에 하나만 있으라는 법 없잖아요. 이렇게 쓰면 연면적 합계. 그래서 저는 항상 욕심이 많아서 2개씩 찝니다. 이렇게. 뭘 설명하려고? 연면적 합계 설명하려고. 자, 그런데 여기가 지금 맨날 재해가 나가지고 침수사태가 이러죠. 침수사태. 그러면 자, 지금부터 2년 전 걸 얘기한다면, 3년 전 걸 얘기한다면 똑같이 짓는 게 뭐였어요? 여기 봐요. 종전법인에 짓는 건 재추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건 맨날 이 사람은 상습적 침수만 당하라 소리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가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 용어랑 요걸 가져오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상습적 침수가 되면 집을 짓지 말아야 되지만 그럼 지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1층을 피로티 구조로 만약 짓는다면 무슨 구조로? 피로티 구조로 짓는다면 피로티 구조로 하면 요만큼 올라가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상 봐봐요. 여기 이걸 위해서 또 피로티 구조를 짓는다건 그렇죠? 문제가 있잖아. 그래서 차라리 요놈을 위로다 올려. 그러면 연면적 합계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뭐는 올라갔어? 층수는 올라갔지. 알겠죠? 근데 이게 조례가 여기 2층 뿌리 못 짓는다 그러면 못 짓는 거지만 조례가 허용하면 질 수 있다. 그러면 재해 예방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거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냥 무조건 종전 규모 범위이나 그랬지만 지금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는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상태를 설명하면 되겠구나. 됐어요? 자,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이전이라는 게 하나 있죠. 이전. 자. 만약에,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읍내동 4번지, 5번지, 6번지 땅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각각 땅이 있는데, 자. 여기는 이미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자. 여기 둘 다 하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건물이 있어. 근데 여기는 나대지야. 근데 이 건물이 문화적 가치가 엄청 큰 건물이야. 문화적 가치가. 보존 가치가 큰 건물이야. 근데 하필이면 여기에 도로가 나서 수용당하게 돼, 이게. 그 이 건물 어떻게 해야 되죠? 철거해야 돼요? 그렇지, 이전해야 되죠. 그럼 어디로 가는 게 이전이야? 자, 봅시다. 요 놈을 내가 제일 멀리 여기 갖다 놨어. 나는 뭐 한 거죠? 증축한 거예요. 자, 제가 일부러 순서대로 안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 증축이란 말 자체는요. 자, 봐봐요. 여기가 면적 있잖아요. 면적. 그 다음에 높이나 층수가 있잖아요. 무조건 늘어나면 무조건 올라가면 무조건 증축인 거예요. 알겠죠? 그 면적은 면적일 수 있고 바닥 면적일 수 있고 연면적일 수 있고
무조건 늘어나면 뭐란다? 증축. 높이도, 층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조건 늘어나면. 그러면 얘는 뭐가 늘어났어요? 연면적이 늘어났잖아. 그러니까 증축된 거잖아. 증축.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기 갖다 놨어. 저는 뭐 한 거죠? 그렇지, 신축한 거지. 나대지로 간 거잖아. 이게 이전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제가 두 번 움직이다 보니까 힘이 들어. 그래서 내가 요놈을 다 뜯어다가 여기다 갖다 놨어. 다 뜯어다가. 자, 뭐 했어? 천만에. 제가 분명히 뜯었다 그랬잖아. 개. 종전과 동일하게 갔잖아요. 개축. 전부하든 일부하든 상관없어요. 알겠죠? 개가 되는 거, 개. 그런데 내가 그래도 힘이 남아가지고 주요 구조부를 뜯지 않고 이쪽으로 다 옮겨놨어. 그게 뭐다? 이전. 이전이란 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게 교재 보면 증축 그러면 뭐라 했어요?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돌리는 거라고 되어 있죠. 개축 그러면 기존 건물에 전부도 있고 뭐도 있다? 일부. 일부는 자, 그것도 밑줄 쳐줘야 되겠죠. 내력, 벽, 기둥, 보, 지붕틀 중에 몇 개 이상? 3개 이상. 동일성이 아니라는 걸 밑에다 써주세요. 동일한 게 아니야. 동일성이 아니다. 동일한 것이 아니다. 근데 재축은 천재지변, 재해로 인해서 하는데 두 가지 모두를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연면적계가 종전규모 이해하고 동수층수가 종전규모 이해하는데 단 법이나 조례가 적합하면 넘을 수도 있다. 이전이란 말은 주요 구조를 뭐하지 않고 해체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옮긴다 그랬어요? 같은 대진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죠. 자, 이게 되는 겁니다. 다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느냐? 대수선. 자, 봐봐요. 자, 여기는 주요 구조부 등이란 말을 쓰겠지. 왜 주요 구조 등이라고 쓰느냐? 그러면 거기 봐요.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 있겠고,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외부 형태, 등을 증설할 수도 있고, 해체, 또는 수선할 수도 있고, 수선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나눈 이유는 여기 증설, 해체다 얘네들은요, 얘나 규모랑 무관해. 규모 안 따집니다. 한 개를 해체했든 두 개를 해체했든 알겠죠?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요, 원칙적으로 자, 여기도 규모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규모를 따질 필요가 없겠고, 여기도 규모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외부 형태에 대해서는. 근데 여기 수선 변경의 경우만 규모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험제는 언급된단 말이에요. 자, 주요 구조 등인데요. 그 중에 아까 주요 구조 뭐예요? 내기, 바보, 지주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중에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마감 자재를 30제곱미터 이상, 마감 자재, 내력벽은 뭐 내력벽이라고 그랬죠? 힘 받는 벽. 그렇죠? 마감 자재란 말 쓰게 되는 것 중에 어떤 경우냐? 건물의 외장재, 쉽게 해서 건물의 외장재. 우리 이 건물 바로 옆에 건물, 그 치과 건물 그 벽이 뭐로 되어 있냐면 외장재가 폼과 탈을 섞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외장재를 보면 그 저가로도 참 좋긴 좋아요. 근데 지난번처럼 화재나면 엄청 큰 인사사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마감재 30제곱미터 이상 갖다 하는 것도 대순에 집어넣는 이유가 여러분들 의정부 화재 사건 이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또 다시 제천에서 화재 사건 났잖아요. 똑같은 마감재잖아요. 근데 그보다 그 이전에 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외장재를 갖다가 그렇게 30제곱미터 이상 하는 것도 오늘날 이제 뭐로다 보자? 대수선. 그 대수선을 본다는 얘기는 규제하겠다는 소리야. 왜? 건축과 대수선은 허가받도록 하는 겁니다. 한라면 원칙적으로. 응? 남들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 뭐 한다면 대수선. 그럼 30제곱미터 이상 마감자재를 갖다가 고치겠다. 그러면 대수선이면 허가받으라 이 소리야. 안전담보하겠다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자, 우리가 보면 내력벽과 마감자재는 30이고, 알겠죠? 그 다음 뭐가 있느냐? 가서 기둥 몇 개? 3개. 보 몇 개? 3개. 지붕틀 몇 개? 3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얘네들 빼놓고는 나머지 개수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럼 아까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밑줄 칠한 적이 있었죠. 자, 지금 제가 뭘 하나 한번 봐봐요. 자, 뭘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요 놈을 갖다 하나 없앴어. 뭐 했죠? 없앴는데 수선이요? 안전사고 나잖아요. 무조건 봐봐요. 해체했으면 규모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무조건 대수선인 거예요. 허가받아야 돼. 알겠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제가 이걸 갖다가 한 개를 수선했어. 보 한 개를 수선했어. 지붕틀 한 개를 수선했어. 저는 몇 개 수선했어요? 3개. 저는 뭐 했죠? 에이, 개축이잖아, 개축. 개축. 아까 동일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동일하면 여기 속하는 거예요. 기둥을 3개 이상, 볼을 3개 이상, 지붕틀을 몇 개 이상? 3개 이상. 그러니까 개축과 대수선 차이가 바로 그 차이란 말이에요. 동일한 건 몇 개 이상? 3개 이상. 이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정리. 그럼 제가 요거 수선했고, 요놈 수선했고, 요놈 수선했어요. 저는 뭐 한 거죠? 대수선. 알겠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거 2개 했다가 기둥 하나 했어. 그러면 몇 개 했죠? 3개. 그럼 뭐다? 개축. 안 넘어서 잘했습니다. 또 3개니까 넘어올 줄 알았어요. 자, 그래서 동일한 걸 몇 개 이상? 3개 이상이야 대수선이다.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뭐 그 경계벽에서 나오지도 않으니까 주요 폼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수선자에다가 노란 걸 썼죠. 이거 이제 언제 얘기할 거냐면 저거는 가서 허가받지 않고 신고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저게 신고할 때. 자, 어느 때냐면 건축 허가받지 않고 신고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여기 보면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볼을 3개 이상 수선,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면 원래 대수를 허가받아야 했잖아. 근데 허가 안 받고 뭐 하더라? 신고하더라. 여기 바로 쓰는 데입니다. 이거는 따로 뒤에 가서 할 테니까 좀 심화. 어쨌든 2번 들어가면 좀 심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압축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다 보시면 어떤 경우 있어요? 용도 변경이 있어요. 그래서 용도 변경은 다음 주 시간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 뭐 건축법 문활이 끝날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음 강사부터는 좀 압축해서 갑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세요. 자, 고생했습니다.